안녕하세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왕년의 1등 쇼핑몰 지마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마켓이요, 예전에 1등 매출처였던 건 알고 계시죠? 최근 뭐 2, 3년밖에 온라인 판매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시라면 지마켓이 그렇게 잘 나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온라인 판매를 처음 했었던 2012년도, 와 진짜 오래됐네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마켓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그때 지마켓 진짜 잘 나갔었는데요. 이 지마켓이 언제 어떻게 창업을 했냐면요, 원래 인터파크가 이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우리나라 그 온라인 종합 쇼핑몰 1세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파크에서 자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그때 그 당시에 팀장이었던 구영배 씨가 지마켓 사장을 맡으면서 이제 지마켓이 막 날개를 달면서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옥션이 가장 큰 이커머스 시장의 탑 티어였거든요. 그런데 지마켓이 점점 이 옥션을 역전하기 시작하죠. 따라잡고 역전하고, 그리고 차이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이 옥션은요, 초반에 그 이베이, 미국의 이베이가 이 옥션을, 한국의 옥션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옥션 입장에서는 이베이라는, 그 미국의 이베이라는 그런 그 업체에 등을 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마켓에 자꾸 따라잡히는 거예요. 미국의 그런 노하우, 이베이의 노하우도 있는데 그런 걸 막 투입을 했는데도. 그리고 지마켓하고 자꾸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매출이 자꾸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이베이 쪽에서 어떻게 했냐, 야, 씨, 이거 경쟁이 안 되는데? 자꾸 지마켓하고 벌어지는데, 옥션하고. 그러면 그냥 인수해버리자. 우리 돈 많잖아.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돈 많은 사람도 그냥 인수하면 되는 거죠. 뭐 경쟁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넌 내 거? 이러면서 이제 인수를 합니다. 2009년도에 그 한국 이베이에서 지마켓을 인수했는데, 이 인수할 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지마켓의 시장 점유율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무려 42%였습니다. 와,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점유율 42%였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아무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죠. 쿠팡과 네이버 해봐야 각각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42%, 어마어마한 수치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옥션도 이미 3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면 70%가 넘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논란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공정위에서 그 인수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EB에서 2009년도에 지마켓을 인수하게 되죠. 결국 옥션과 지마켓이 한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마켓, 옥션 이제 70%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으니까 한동안 좀 잘 나갔죠. 제가 이제 시작하던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던 2012년도만 해도 진짜 막 엄청 대단했죠. 예. 그때는 지마켓의 제품 파는데 그냥 오픈마켓처럼 팔 때 말고 어떤 행사, 슈퍼딜 같은 행사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매출 잘 나왔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한국 이베이에서 이렇게 그 지마켓을 인수하면서 옥션과 같은 회사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원래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1번가가 나와요. SK 계열의 11번가의 오픈마켓이 나오고 되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11번가의 점유율도 막 올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타난 소셜 삼총사, 미국 그룹원이라는 소셜 커머스, 성공한 소셜 커머스 업체를 벤치마킹하면서 탄생한 진짜 거의 유사한 서비스였던 쿠팡, 티몬, 위메프가 2010년대에 딱 나타나면서 막 성장을 합니다. 꼬꼬마들이었는데 막 뭐 레스토랑 티켓도 팔고요, 뭐 제주도 여행권도 팔고요, 뭐 펜션 여행권도 팔고 막 이러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 뒤에 일반 오픈마켓점 제품들도 막 판매를 해요. 그렇지만 뭐 초반에는 약간 소셜 그 기능이 있어서 약간 공동구매 형태를 띠긴 했는데, 뭐 지금은 다 오픈마켓 다 됐죠. 이러면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마켓에서는요, 자꾸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기도 하고, 물론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소셜들이 너무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마켓 입장에서는, 아씨, 우리는 오픈마켓인데, 이렇게 소셜 쪽에 어떤, 쟤네들 견제할 만한 뭔가 서비스가 필요한데? 라고 해서 딱 낸 게, 2013년도에 G9라고 냅니다. 영어 G, 숫자 9, G9 쇼핑몰.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큐레이팅 쇼핑몰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면 상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해줄게.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여기 딱 올려줄 테니까 그 상품들 중에서 구매해. 니네 너무 선택권이 많으면 구매하기 힘들잖아, 소비자들.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지구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지구라는 쇼핑몰이 나오고, 그리고 광고를 엄청나게 때려댔어요. 네. TV 광고도 진짜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다? 이제 2022년도로 지금 돌아와 보면 거의 한 8, 9년 지났는데요. 올해 서비스 종료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2월 달까지만 지구 쇼핑몰을 하고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그 소셜 삼총사들을 좀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지구였었죠. 2013년도에. 그런데 이제 2014년도부터 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뭐 이때만 해도 마켓 시장 점유율 쿠팡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G마켓이 훨씬 컸었죠. 그런데 G마켓이 처음에 되게 우습게 봤죠. 그리고 네이버도요. 오픈마켓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처음에는 샤벤이 약간 카페24처럼 우리는 이런 자사몰들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이야. 약간 이렇게 샤벤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이름을 스마트 스토어로 바꾸면서 조금 이제 오픈마켓 티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네이버 쇼핑이나 스토어팜, 그 당시 스토어팜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죠. 스마트 스토어에. 그래서 쿠팡과 네이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잠식했다기보단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에 반해 G마켓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성장률이 쿠팡과 네이버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됐어요. 너무 빨리 성장했어요. 쿠팡과 네이버가. 그러다 보니까 G마켓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빠른 배송 쿠팡이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이제 그 G마켓도 스마일 배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마일 배송은 쿠팡 로켓 배송하고 좀 다르고 쿠팡의 Z 배송, 로켓 크로스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그 쿠팡 그 G마켓 스마일 배송 물류 센터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재고 입고하는 수량이나 이런 것도 다 그 판매자가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Z 배송과 동일한 그런 스마일 배송을 내고요. 스마일 배송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G마켓 옥션이 처음으로 그 이 유료 회원을 냅니다. 그 스마일 클럽이라고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처음이에요. 그 로켓 아웃보다 더 빨리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연회비 3만 원. 그런데 연회비가 3만 원인데 캐시를 3만 5천 원을 탁 싸준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시작을 하고 할인권들도 막 많이 주는 약간 락인 효과를 노린 거죠. 우리 G마켓 옥션 많이 써라. 이렇게 혜택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스마일 클럽이라는 걸 이커머스 시장에서 처음 시작하고요. 그 유료 회원제라는 걸. 지금 누적 회원 300만이 넘어가고 있고 SSG와 통합이 지금 된 상태죠.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쿠팡도 견제하고 이걸 따라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때 한국 이베이가 어쨌든 G마켓하고 옥션을 이제 그 한국 이베이를 팔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하게 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G마켓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계속 흑자 회사였어요. 큰 이커머스 회사 중에서 흑자를 내는 회사가 G마켓 옥션이 유일했습니다. 한국 이베이가. 그래서 2020년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5, 600억 정도를 낼 정도로 이게 되게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흑자의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SSG한테 판매를 하죠. 이게 딱 매물로 나왔는데 SSG가 그 이마트 SSG가 롯데랑 막 경쟁을 하다가 3조 5천억을 빡! 정용진 형님이 3조 5천억을 빡! 그래서 G마켓 옥션 한국 이베이를 인수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해서 그러면 이제 G마켓이 더 날개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겠네. 그리고 SSG와 어떤 연계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가요? 인수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16년 동안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지마켓이 영업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거래액도 오히려 줄었어요. 지마켓에서 거래하는 거래액 자체가. 이게 SSG와 어떤 그런 한국 이베이 지마켓 옥션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이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 적자가 지마켓만 봤을 때 2022년 기준 3분기까지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물론 쿠팡에 뭐 4, 5천억 적자 뭐 이런 거에 비하면 500억 3분기까지 누적이니까 약간 귀엽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흑자 회사였던 지마켓이 SSG가 인수하자마자 이렇게 적자로 돌아서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쿠팡 잘 견제해 줘야 되는데요. 그 지마켓에서 보면 제가 참 지마켓이랑 추억이 되게 많아요. 2012년도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저희 제품을 등록했던 게 지마켓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엔 지마켓이 짱이었으니까요. 지마켓에 제품을 올리고 지마켓에서 일주일에 1개, 2개 제품이 팔리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죠? 제품 처음 팔렸을 때 그 느낌. 그래서 뭐 지마켓에서 이렇게 한창 제품을 잘 판매를 하다가 이제 그 슈퍼디라는 구조를 알게 되고 이쪽에 계속 지원해서 계속 MD한테 메일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보내서 컨택이 돼서 슈퍼디를 딱 했는데 완전 신세계였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그 슈퍼딜 지금 이제 지마켓 어플을 딱 들어가시면 그날의 슈퍼딜 상품이 쫙 뜹니다. 처음부터 쫙 뜨는데 지금 200개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메인 구자 슈퍼딜 상품이요 20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마켓 슈퍼딜만 진행을 하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저희가 막 지마켓 슈퍼딜 진행할 때 전체 지마켓 상품 중에 베스트 1등도 해봤고요. 베스트 1등 하면 막 하루 매출이요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막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슈퍼딜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정도 효율을 내긴 정말 어려운데 예전에는 그 정도로 상품 수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이 됐었죠, 트래픽이. 그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지마켓이 어쨌든 키워드 광고라는 걸 처음 도입한 회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도 지마켓에서 해보고, 그리고 그 키워드 광고이던 CPC, 그러니까 클릭당 광고비가 부과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포커스 광고라고 또 기간별로 이렇게 낙찰 형식으로 해서 하루에 1,000원을 내면 그 하루 동안은 계속 그 순위에 유지해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게끔 또 그런 광고도 해보고, 그리고 배너 광고, 지마켓에 베스트 상품으로 딱 들어가면 1위부터 베스트 상품이 쫙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제일 하단에 뜨는 배너 광고 100만 원 넘게 비용을 주고 그런 광고도 해보고, 뭐 이제 지마켓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요. 물론 MD와 또 협업해가지고 또 뭐 그런 슈퍼딜 상단 구자라든지 뭐 아니면 슈퍼딜 외에 다른 구자에 그런 노출해서 제품 판매하는 거, 그리고 지마켓 어플에서 푸시가 가는 알림 있잖아요. 그런 광고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지마켓이 한 2017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마켓이요, 18년도까지만 해도 마켓이요, 이 시장 점유율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 이커머스 시장의 10%가 안 돼요. 2020년 기준으로 그 거래액이 20조 정도인데, 쿠팡이 37조였고요, 작년에. 네이버가 32조였습니다. 근데 지마켓이 20조. 그러면 쿠팡이 약 절반이 조금 더 넘는 그런 수치긴 한데, 물론 SSG가 더해지면, SSG의 거래액까지 더해지면 더 많아, 한 26조, 27조 정도 되긴 할 텐데요. 그래도 예전에 4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지마켓에 비하면 조금 좀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마켓이 4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거 모르셨죠?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온라인 판매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지마켓이 잘 나갔었는지. 물론 지금도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지만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조금은 아쉽다.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 쿠팡을 같이 하시죠. 그리고 네이버와 쿠팡으로 온라인 판매 과정이나 시스템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좀 정착이 됐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제 좀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당연히 그 다음 순위 1순위는 지마켓입니다. 네이버, 쿠팡, 그 다음 지마켓으로 매출 순위,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매출 순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쿠팡이 제일 먼저일 수도 있지만 네이버와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마켓은 여러분들 왕년에 1등을 사고 지금은 넘버 3 정도지만 그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도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딜도 물론 이제 상품 수가 많아져서 200개가 넘고 이래서 예전보다 효율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광고비를 따로 내지 않고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좋은 구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마켓에 제품을 판다고 하시면 MD한테 꼭 이런 슈퍼딜 제안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원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 SSG에 정용진 형님이 딱 그 얘기를 하셨죠. 지마켓 옥션을 딱 인수할 때 3조 5천억, 롯데와 경쟁을 하면 되게 비싸게 3조 5천억에 딱 주면 샀는데 사람들이 우와 3조 5천억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용진이 형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 무슨 명언 같지 않습니까? 지마켓 옥션의 가치를 과연 용진이 형님이 어느 정도로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인수하고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긴 하다. 그런데 저는 응원합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더 나게끔. 그래서 지마켓이 더 커지고 지마켓 옥션이 더 커져서 SSG와 시너지를 내면서 네이버와 쿠팡과 경쟁을 해주는 한 커다란 축으로, 이커머스 한 축으로 성장하길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지마켓의 역사, 그리고 왕년에 잘 나갔던 지마켓, 그리고 제가 지마켓에서 어떻게 판매를 했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귀찮지만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게 정말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다음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